안녕하십니까. 저는 CTO 전장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문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의 제목은 현대건축물의 신장 군관 시스템 이해이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관리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군관리 시스템의 유형별 특징과 그 제어 원리, 마지막으로 피크 운전 제어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군관리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 오른편에 보이는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승객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대수를 늘리면 됩니다. 가장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이 완공이 되어 있고 근무하신 분들이 입주가 된 상태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물의 운영 효율성, 대기하고 계신 분들의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군관리 시스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 시스템은 X와 Y의 매개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X와 Y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X는요, 좁게 보아서는 호출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Y는 최적 엘리베이터 호기인 거죠. 결국 X와 Y는요, 수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승객이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는 그 승객을 서비스할 수 있는 최적의 호기를 말하는 거죠. X와 Y를 매개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군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호기별로 같은 색상의 승객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색깔의 의미는요, 목적층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제 호출 등록하려는 승객도 있고 오른쪽에 녹색으로 계신 분도 호출 등록하려고 있는 승객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승객이 호출 등록했을 때 어떤 호기가 할당이 될까요? 그 왼편에 계신 분하고 그 B호기 앞에 있는 승객분들은 동일한 목적층이 같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확률로 B호기 할당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계신 녹색 승객분도 당연스럽게도 C호기 할당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군관리 시스템의 동작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작 원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호출의 집중화와 그룹화입니다. 군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출의 집중화와 그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요, 5층, 10층, 15층, 20층에 각각 5명의 승객이 1층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요, 군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혼합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층에서요. 왜냐? 승객분들이 동타임에 다 들어오진 않고요.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1층에 들어오는 승객은 랜덤하게 자기가 본인이 탑승할 호기를 선택하고요. 각 엘리베이터는 5번 정지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승장에서는 호출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목적층에 대한 그룹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면 승객분들, 특히 1층에 계신 분들의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죠. 군관리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호출의 집중화와 그룹화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주행 경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지의 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정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승객분들의 평균 대기 시간도 같이 낮아질 수 있죠. 이거는 행선층 예약 시스템, 그러니까 군관리 시스템의 하위 일종의 행선층 예약 시스템의 동작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층에 지금 승객분들이 같은 색깔로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죠. 1호기 앞에서는 5층 승객이 그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기에서는 10층 승객이 그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목적층 승객들을 승장에서 집중시키고 그분들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다시 5층을 이동하는 거죠. 또는 10층을 이동하는 거죠. 이러면서 목적층 그룹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출의 집중화와 그룹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교통량 처리 효율성이 매우 향상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군관리 시스템 유형별 특징과 그 제어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 시스템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군관리 시스템, 영문으로는 컨벤셔널 그룹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업 버튼, 다운 버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카 안에 탑승한 다음에 승객분들이 직접 목적증 버튼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행선층 예약 시스템입니다.
Destination Selecting System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층을 승장에서 사전 입력하고 그 안에 탑승한 다음에 그 안에서는 전혀 별도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군관리 시스템 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관리 시스템, 일반 군관리 시스템과 행선층 예약 시스템의 특성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호출 등록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저고객 할당 방식의 일반 군관리 시스템과 행선층 예약 시스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군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승객분들의 목적층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예측되는 승객의 대기 시간 위주로만 최저고객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 층으로, 그 방향으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후기를 탐색한 다음에 바로 할당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층별, 방향별 한대 할당이 일반 군관리 운영 방식의 준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행선층 예약 시스템에서는요, 승객분들이 미리 목적층을 등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승객분들의 목적층까지 고려해서 승객의 대기 시간, 그리고 그분이 탑승하고 난 다음에 목적층까지 이동하는 탑승 시간, 그리고 엘리베이터 상태, 그 다음에 실시간 교통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저 고객을 할당합니다. 한마디로 일반 군관리 시스템보다는 더 보는 팩터들이 더 많은 거죠. 행선층 예약 시스템은 일반 군관리 시스템과 달리 개인별 할당입니다. 층별, 일반 군관리 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층별, 방향별 한대 할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행선층 예약 시스템은 개인별 할당이기 때문에 여러 대가 한 층에서 동시에 호출을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산 할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층에 상이한 경우는 한 층에서 2대 이상 엘리베이터 호기가 할당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같은 목적층이면 웬만하면 한 호기로 묶어줍니다. 목적층 그룹핑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승강장 혼잡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대기 시간이나 탑승 시간도 일반 군관리 시스템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20% 정도 향상된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어요. 다만 행선층 예약 시스템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행선층 예약 시스템은 재할당이 안 돼요. 일반 군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계속 층 방향별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호기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호기를 할당받았다가 1호기 쪽에 교통량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층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호기를 다른 호기를 찾아서 배정해 줍니다. 이걸 저희는 재할당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군관리 시스템은 이 재할당 기능을 지원하지만 행선층 예약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재할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통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좀 한계이긴 해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상황과 일주기 운전 상황에 대한 예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일반 군관리 시스템은 층별, 방향별 한대 할당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층에서 한 대만 서비스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승객분들이 할당된 호기 앞에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근 피크 시간대나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는요, 승객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혼잡한 거죠. 한 호기만 딱딱 크램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길게 줄지어서 선착순으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행선층 예약 시스템은 할당 호기 분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층에서도 동일한 층에서도 목적층별 상이하게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 할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이 승장 안에서 구역별로 나눠서 대기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통해서 승장의 혼잡도가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기 운전 상황 예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군관리 시스템은 그 승객분들의 목적층을 군관리 시스템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층별로 그룹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1층에서 10층으로 가고자 한 승객이라고 예시를 드렸을 때요, 저보다 한 5초 앞선 분이 10층을 가고자 한 거 해서 1층 1호기 쪽에 할당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승장에 진입하자마자 1호기가 문을 닫고 출발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2호기를 받게 되는 거죠. 시스템 관점에서는요, 1호기도 10층에 쓰고 2호기도 10층에 쓰는 거예요. 그럼 목적층 그룹화가 안 된 거죠.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림과 같이 같은 목적층이지만 여러 대의 호기가
시간적 관점에서 서비스를 한마디로 동일 목적층에 대한 호기별 중복 호출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행선층 예약 시스템은 미리 승객분들의 목적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목적층에 대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예시를 든 제가 10층 승객이면 약간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근시간 내에 있는 승객분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그림에서 예를 들자면 1호기를 만약에 15층으로 그룹핑 시키고 2호기를 뭐 20층으로 그룹핑 시키고 3호기를 뭐 10층으로 그룹핑 했었을 때 제가 10층 승객이라면 웬만하면 3호기 할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식을 통해서 호기별 중복 호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걸 최대한 억제합니다. 그럼 이거의 이점이 뭘까요? 결국 시간적 베이스 하에서 정지 횟수를 일반 군거래 시스템이나 그냥 군거래 시스템 적용되지 않는 경우보다는 정지 횟수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결국 제일 군거래 시스템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팩터는 정지 횟수거든요. 행선층 예약 시스템은 사전에 모든 승객분들의 목적층을 다 인지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정지 횟수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한 다음에 최적의 호기를 할당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군거래 시스템은 또 건물 보안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대형 사옥에서는요, 스피드 게이트를 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카드키 태그를 하거나 QR 인식을 하거나 안면 인식을 해서 원격 호출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한마디로 승객분이 승장에서 버튼이나 터치스크린 따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원격 호출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승객분들의 접근 가능한 층, 접근 불가능한 층을 건물 보안 시스템과 연동해서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일반 승객이에요. VIP 승객 아니고 일반 승객입니다. 저는 오로지 갈 수 있는 층이 10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래 VIP층인 20층을 누르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막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 행선층 예약 시스템 호출 입력 장치입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표준형 모델과 대형 모델이 있습니다. 표준형 모델이든 대형 모델이든 승객의 목적층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과 할당 후기를 안내해주는 기능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형 모델인 경우는요, 층별 정보도 표시가 가능하고요. 날씨나 온도 같은 날씨, 온도, 예를 들면 환율, 주식, 주가지수 이런 정보, 부가적인 정보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크 운전 제어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왼편에는 이제 슈트케이스가 있고 오른편에는 이제 음식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출근 피크 시간대하고 중식 피크 시간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군거래 시스템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좋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할당 전략만으로 상주 인구수의 대다수 인원이 한 번의 엘리베이터 사용하고자 했었을 때 그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장대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연지동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 연지동 같은 경우가 아마도 엘리베이터가 인승이 20인승일 거예요. 그럼 폭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승객분들이 80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출근 피크 때나 중식 전반 피크, 특히 중식 전반 피크 같은 경우는요, 15분 이내에 그 건물에 상주하신 분들의 한 60%, 70% 인원이 한 번에 엘리베이터 이용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1000명 건물이에요. 1000명 건물인데 그래서 포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시를 들었죠? 80명까지 20인승이면 폭하면 80명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1000명이 15분 안에 다 쓰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군거래 시스템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엘리베이터가 한 라운드당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80명밖에 안 되는데 15분 이내에 1000명이 섀도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엘리베이터는 12번 왔다 갔다 해야지만, 그것도 베스트 케이스로 12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 인원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할당 전략만으로는 그걸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이 기본 할당 전략뿐만 아니라 피크 운전을 같이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피크 운전의 핵심이 뭘까요? 그 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량 패턴, 유형 중 주요 교통량 패턴, 그러니까 메이저 교통량 패턴을 파악해서 교통량 패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출근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는 어느 교통량 패턴이 가장
많은 호출 유형일까요? 그거는 바로 로비층에서 근무층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제일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할당 전략이나 피크 운전 제어를 맞춰주는 거죠. 우선순위를 더 두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중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미지상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1층이 로비층을 한다면요,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호출이 등록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층만 호출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비층의 세도에 들어오는 출근 인원들을 다 커버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호출 등록 불가, 한마디 2층부터, 여기 그림상의 2층부터 5층이죠. 여기서 뭐 다운콜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2층에서 4층 간다거나 3층에서 5층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1층에서 계신 분들의 대기 시간이 엄청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마이너한 콜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층에 발생하는 업콜 위주로 호출을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 피크 운전 유형 같은 경우는요, 모든 호기가 카콜 서비스를 끝내려면 1층으로 자동 복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 대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공갈이 시스템이 하더라도 일반 공갈이 시스템은 층당 방향당 한 대 할당이다. 한 대밖에 커버가 안 돼요. 한 층당. 그런데 1층에 오픈 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호기수만큼의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출근 피크의 주요 예시 한 방안이고요. 이 제어안은 현재 판교의 H사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중식 피크 시간대는 근무층에서 이제 로비층이나 식당층 내려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근무층에서 로비층이나 식당층 내려가고자 하는 인원들한테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주행 특성상 엘리베이터는 맨 꼭대기 층에서 호출을 이제 훑어 내려가면서 호출들을 서비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운홀콜에 대해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층부나 저층부 구간에 있는 승객분들은요, 장대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층부 쪽에서 승객분들이 우르르 이렇게 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원 패스를 당해요. 특히나 행선층 예약 시스템은 제가 소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할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층부나 저층부 승객들은 뭐 10분, 뭐 15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분들의 심리적 불편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무층을 여러 개 존으로 구역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존마다 담당하는 호기를 배치하고요. 그 호기는 그 존만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층부나 저층부 승객분들한테도 탑승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장대기도 발생을 막고 만원 패스 횟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관리 시스템의 개념과 그리고 유형별 특징과 그 제어 원리, 그리고 피크 운전 예시를 설명드렸습니다. 군관리 시스템은 현대 건축물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군관리 시스템은 신체 심장과 같이 빌딩 내에 있는 인원들을 각 층에 원활하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군관리 시스템은 현대사회의 작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